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청년 윤동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은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북간도, 서울, 교토, 후쿠오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구글 설문으로 보내준 질문에 대한 답과 그 밖의 시인에 대한 생생한 보충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내준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선생님이 비슷한 걸 묶어서 11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윤동주 시인이 살 때 별이 많았나요? 그럼요. 당시는 대기오염도 없었고 도시의 불빛도 지금처럼 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한 일이 무엇인가요? 왜 무력투쟁을 안 하고 시로 저항했나요? 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인데요. 윤동주 시인이 한글로 시를 써서 독립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건 사실이지만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거나 무장투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문학의 뜻을 두고 있었고요. 아마 시인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독립운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1940년대는 일제가 우리말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 시대입니다. 한글로 글을 쓴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윤동주 시인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시를 쓴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저항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시가 어떻게 전해졌나요? 네, 시인이 감옥에 가기 전에 친구에게 시집 원고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윤동주 시인의 시가 왜 유명해졌나요? 네, 어느 시대나 우리는 고민하고 방황하며 살아가잖아요. 당시 시대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시인의 진실한 마음이 모두의 공감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 중에서도 윤동주 시인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언제부터 유명해졌나요? 네, 시인이 살아있을 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시집이 출판된 이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고요. 또 수능에도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시인은 자신의 시 중에서 무엇을 제일 좋아했나요?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네,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시 말고 다른 걸 쓴 게 있나요? 있습니다. 네, 산문 4편이 남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시인의 또 다른 작품을 알려주세요. 네, 시인의 시가 100여 편쯤 되거든요. 네, 이건 등교해서 같이 시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홉 번째 질문, 사랑한 여인이 있었나요? 윤동주 시인이 잘생겨서 따르는 여학생이 많았다는 소문은 있지만 시인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네요. 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네, 선생님도 궁금합니다. 열 번째 질문, 시인의 어릴 적 모습을 알려주세요. 11번째 질문, 윤동주 기념관은 어딨나요? 네, 이 마지막 두 질문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럼 시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사진은 윤동주 시인의 단 한 장 남은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시인이 태어나 자란 곳은 명동촌이고요. 시인에게 모국어의 뿌리가 된 곳이죠.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어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시인은 국경 너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던 명동촌에서 우리말과 글로 민족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네, 시인이 광명중학교를 다닐 때 성적표인데요. 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시인의 1호 점수가 좀 낮습니다. 40점, 48점, 52점. 왜냐하면 시인은 광명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물리는 85점인데 화학 60점, 실업도 60점. 네, 대수, 수학인데요. 69점. 네, 시인이 의대 적성은 아니죠. 아버지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이 잘하는 문과로 진학한 것은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찾으면 또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윤동주의 기념관이 어딨냐는 질문이 있었죠. 시인의 흔적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다 있는데요. 먼저 시인이 하숙을 했던 마을, 지금의 서울 종로구에 윤동주 문학관이 있고요.
그리고 시인이 연희전문학교를 다닐 때 실제로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윤동주 기념관으로 조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친구였던 정병욱의 집입니다. 네, 이분이 태평양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면서 시인의 원고를 자기 어머니께 맡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윤동주 시인의 원고를 항아리에 넣어서 이 마루 밑에 몰래 보관하죠. 그래서 해방 후에 시인의 시집이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광양의 정병욱 가옥입니다. 일본에 가면 시인이 다녔던 교토 도시야 대학에 윤동주 시비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선생님이 예전에 직접 촬영한 건데요. 이곳에 가면 한 식민지 청년이 느꼈을 외로움과 고뇌가 한층 생생하게 다가와서 우리나라에서 시인의 시를 읽을 때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용정에 가면 시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윤동주 시인의 장례식 사진인데요. 해방 후에 시인의 가족들이 모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바람에 시인의 무덤은 오랫동안 잊혀집니다. 그러다가 이분, 일본의 윤동주 연구가인 오무라 교수가 1985년에 시인의 고향을 샅샅이 뒤져서 드디어 무덤을 발견하죠.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그 밖에 윤동주 시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영화 동주, 그리고 시인을 다룬 소설 별을 스치는 바람을 추천합니다. 선생님도 전에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 4번 한 문장 소감을 작성해주세요. 다음 분은 게시판에서 과제를 확인하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